자, 계속 진도를 이어서 나갑니다. 자, 형법 129조 내지 132조라고 했는데 129조에서 132조가 무슨 조항이죠? 형법에서 뇌물죄 조항이죠. 자, 여기서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그 주체가 공무원이어야 되는데, 자, 공무원의 개념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법에 의하여 국가나 지자체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노무 내용이 기계적 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를 말한다라고 이렇게 개념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집행관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이 사무원을 뇌물죄에서 공무원으로 볼 수 있을까? 공무원으로 볼 수 있어요? 이 사무원 누가 채용하죠? 이 사무원 여러분들처럼 공무원 시험 보고 들어왔습니까? 그게 아니죠. 이 집행관 사무소 사무원은 누가 채용을 했는가 하면 집행관이 채용한 사람입니다. 알고 있는 지인을, 그쵸? 그래서 이 사람은 공무원 시험 보고 들어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의 신분 보장이 안 돼요. 아시겠죠? 어쨌든 형법상의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무원이 직무 처리를 하다가 돈을 받았다 할지라도 형법상의 뇌물죄를 적용할 수가 없다. 적용하면 유추해석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공무원 밑줄 그시고, 이 공무원은 집행관 사무소 사무원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하면 유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줄 그어두시면 돼요. 자, 군형법상에 상관 면전 모욕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면전이 무슨 뜻이에요? 상관 얼굴을 마주한 상태에서 모욕하는 것이 상관 면전 모욕죄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런데 이 사실관계는 어떻냐면 전화를 하다가 상관과 전화를 하다가 상관 화가 나는 일이 있는지 몰라도 상관을 전화상으로 모욕한 거야. 통화하다가. 그러면 이것을 상관 면전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구속요건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쵸? 면전이란 말은 얼굴을 마주한 상태에서, 여기 밑에 나와 있네. 얼굴을 마주대한 상태에서의 모욕하는 것이 개념 정의가 되는 것이므로 통화상으로 전화를 하는 것은 얼굴을 마주한 상태에서 통화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면전 모욕죄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면전으로 보게 되면 유추해석이 되는 것이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사무원은 공무원이 아니고 통화상으로 모욕하는 것은 면전 모욕이 아니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여기서 색깔이다. 색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군형법에 정당한 명령 규칙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이 정당한 명령 규칙을 상관이 했을 때 이걸 지켜야 되잖아요. 그쵸? 이걸 따라야 하잖아요. 이 명령 규칙을 따라야 하잖아요. 그치? 그러면 여기서 군인의 일상 행동의 준칙을 정하는 사항을, 그쵸? 여기서 군인의 일상 생활의 행동의 준칙을 정하는 사항도 군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명령이나 규칙으로 볼 수가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이거는 정당한 명령 규칙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정당한 명령, 군상관의 명령과 규칙은 이 일상 행동을 정하는 준칙에는 해당될 여지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당한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군생활. 우리가 이제 군 전시를 대비하면서 군 훈련을 하잖아요. 군사교육을 받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한 상태에서만 이 정당한 명령 규칙이 적용되는 것이지, 일상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는 정당한 명령 규칙이 여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정당한 명령 규칙의 적용 범위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까지는 그 범위 효력이 명령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휴전선 20km 이내 부대에서 개인 핸드폰 사용을 금지한 이 시행규칙이 있는데, 이 시행규칙을 위반하여 개인 이동 핸드폰을 사용했는데 이것이 명령 위반죄. 분명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사용금지 명령 내렸잖아요. 사용금지 명령은 이 정당한 명령 규칙에 해당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개인 핸드폰 사용은 이 군 형법상의 정당한 명령 규칙의 사용 범위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걸 어겼다 할지라도 이 법으로 적용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개인 핸드폰 사용한 부분 있죠? 개인 핸드폰 사용한 부분은 군형법상의 명령 위반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걸 명령 위반죄 처벌하게 되면 이 법의 의미 해석을 확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이 개인 핸드폰 사용이 바로 뭐예요? 군인의 일상 행동의 준칙을 정하는 사항인 거야. 여기까지는 뭐다? 이 법규 명령이 여기까지는 적용되지가 확대 적용되지가 않는다. 군형법상 47조 상의 정당한 명령권, 정당한 규칙권은 일상생활 준칙까지는 뭐다? 적용되지가 않는다. 는 거죠. 뭐 지금이야 전부 다 모든 뭐 군부대에서 다 핸드폰 사용하고 있고 하긴 하지만 이건 벌써 20년 전 얘기 아닙니까? 20년 전이었기 때문에 전 처음에 이 판례 나왔을 때도 이해가 안 됐어요. 전 뭐 옛날에 군대 생활한 사람이라서. 근데 뭐 요즘은 다 늘상 군인도 뭐 핸드폰 사용하고 다 하지만 이 판례 처음 나왔을 때 이 부분은 군형법상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판시한 판례입니다. 다음 또 볼까요? 여기 보시면 자 피고인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뭐 쭉 보세요. 그래서 촬영한 사진을 삽입한 것이 이렇게 삽입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기소된 사건입니다. 군사시설보호법 그 다음에 군용항공기지법 위반으로 군 검찰에서 기소된 사건인데 여기서 이 법을 적용하려면 즉 군사기밀보호법이나 군사시설보호법이나 군용항공기지법을 적용하려면 그 법조문에 기재되어 있는 자 따옴표 있죠? 따옴표 있잖아요. 문서나 도화, 도서의 발간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 발간이 이제 문제가 됐던 거야. 발간으로 볼 수 있느냐? 지금 이 사실관계를 요 법률상에 적혀져 있는 문서나 도화, 도서의 발간, 특히 이 발간으로 볼 수 있느냐? 발간으로 볼 수 있다면 이 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가 있는 것이고 발간으로 볼 수가 없다면 이 법으로 처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쭉 읽었죠? 쭉 읽은 상태에서 마지막 단어입니다. 이 형상을 촬영한 사진을 삽입했다. 이 삽입을 사진을 삽입한 부분이 이 문서나 도와 도서의 발간으로 볼 수 있느냐? 발간이 뭐야? 책을 찍어내는 것이 인쇄소에서 책을 찍어내는 게 발간이잖아요. 인쇄소에서 책을 찍어내는 게 발간인데 촬영 사진 삽입한 것이 즉 게재하거나 게재되는 글에 사진 한 장 집어넣은 게 발간이냐? 인쇄소에서 책 찍어내는 것처럼 발간으로 볼 수 있어요? 그건 아니지, 그치? 그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 발간이라는 것과 사진 삽입은 다른 말인 거야, 다른 말. 그치? 또 동일어가 아니지, 같은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가 없는 것이다,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인터넷 홈페이지 글에 사진을 삽입했다. 이 사진 삽입이죠? 이것은 마지막에 발간이 아니다. 그쵸? 이제 색깔 칠하시면 돼요. 이걸 만약에 발간으로 보게 되면 유추가 되는 겁니다. 출제된 적이 있어요. 한 번 출제된 적이 있고 14번은 뭐 많이 출제가 됐죠. 이것은 뭐 수십 번 나왔는데 볼까요?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가 이렇게 사실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실관계가 국가보안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지로 볼 수 있느냐? 소지가 뭐야? 소지란 말은 우리가 몸에 지니는 것을 소지라고 하잖아. 국어사전 찾아봐. 국어사전 찾아보거나 인터넷상에 검색을 해보면 소지라는 단어 용어 정리가 나오잖아요. 몸에 지니는 게 소지입니다. 그러면 블로그나 미니 홈페이지, 카페 등의 이름으로 인터넷 게시공간 운영자가 그 게시공간에 게시가 된 타인의 글을 삭제할 권한이 있는데 이걸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어요. 이걸 소지로 볼 수 있냐는 거예요. 소지가 뭐라고? 몸에 지니는 것을 소지라고 한다고요. 그럼 이게 삭제할 권한이 있는데 이를 삭제하지 않고 그냥 둔 것이 몸에 지니고 있는 거야? 그런 의미는 아닌 거잖아요. 아닌 거죠. 그런 뜻으로 해석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유추가 된다. 유추. 이건 적용할 수가 없는 것이지. 그렇죠? 그래서 자, 요 색깔칠한 글씨 타인의 글을 삭제할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여기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것은 마지막에 소지가 아니다. 국가보안법상의 소지가 아니다. 국가보안법상 7조 5조가 뭔지를 알아요? 불온서적물. 불온서적물을 소지하고 있으면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처벌했단 말이에요.
불온 서전물이 뭔데? 김일성 책 있잖아요. 김일성 책. 김일성 그 선동하는 그 좌파 세력들 있잖아, 그치? 그런 서적들을 소지하고 있으면 옛날에 그 자체로 처벌했고 깜방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타인의 글을 삭제할 권한이 있는 자가 삭제하지 않고 그들에 두었다고 하는 것은 소지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뭐다? 국가보안법 위반죄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 취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 여기 색깔 칠하세요. 삭제하지 않고 그들에 두었다고 하는 것은 소지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가 없다. 처벌하면 유추 해석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 이건 형소법 얘기네요. 우리 형소법에서 많이 봤던 거야, 그쵸? 248조 1항입니다.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 외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뭐 쭉 읽어보세요. 253조 뭐 쭉 읽어보시면 다 배웠던 겁니다. 여기서 밑줄 그는 부분,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의 제기로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정지하도록 되어 있다. 이거 최근에 TV 나오던데, TV 어떻게 나오던가요? 이재명 와이프 있죠? 이름 뭐지? 김뭔데? 그리고 그 비서 하나 있었잖아요. 여비서. 몸 시중 든 사람이 성남시 무슨 카드 쇠고기 사 먹은 카드 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검찰에서 그 비서를 기소했습니다. 기소 공소시효 하루 이틀 남겨놓고 기소를 했는데 그 이재명 와이프 되는 사람 기소를 안 했어. 그쵸? 기소를 안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관련된 조문이 이 조문이죠. 공범 중 그 비서에 대한 공소 제기로 인해서 다른 공범자, 그게 이재명 와이프입니다. 이재명 와이프에 대해서는 시효가 정지되도록 해놓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 와이프에 대해서는 기소를 안 했지만 시효가 하루 이틀밖에 안 남았다 하더라도 한 사람, 공범 중 한 사람을 기소해버렸기 때문에 다른 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그런 조문입니다. 여기서 그 관련 조문은 253조 2항인데요. 이때 이 공범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적 공범, 임의적 공범, 필요적 공범 불문이냐, 불문이냐. 판례가 뭐라 그래요? 이 공범에는 대항범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죠? 대항범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면 유추해석이다. 그러니까 이 공범은 뭐만을 말한다? 임의적 공범만을 말한다. 임의적 공범만 되지 필요적 공범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이걸 포함시켜버리면 유추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를 색깔 칠하시면 돼요. 됐어요? 됐고. 자, 더 볼게요. 자, 축산물 가공 처리법 있죠? 이게 옛날 조문입니다. 지금 몇 년 됐지? 4, 50년 됐나요? 77년도 판례니까. 축산물 가공 처리법, 가공 처리. 축산물을 가공하여 처리하는 법. 뭔지 알죠? 축산물에 뭐가 있어요? 적지 마세요. 소, 돼지 등이 있잖아. 이 소를 잡고 돼지를 잡잖아요. 우리가 먹으려면, 그쵸? 근데 이 소나 돼지는 함부로 잡을 수가 있어요? 잡을 수는 있지. 근데 어디서 잡냐고. 그냥 동네에서 그냥 산에 끌고 올라가서 잡으면 돼요? 그게 안 돼요. 이 소나 돼지는 잡는 데가 있어요. 잡는 도살장이 있다고. 도살장에서 잡아야 되는 거지 함부로 잡는 게 아닙니다. 그쵸? 근데 그 당시 법에는 여기 양이라는 것도 있어서 양. 그러니까 소, 돼지 말고도 여기 양도 함부로 못 잡게 돼 있네요. 잡는 장소가 있습니다. 도축하는 장소가 따로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양 속에 염소가 포함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골에 어떤 사람이 염소를 잡았어요. 염소를 잡았다고. 근데 그 잡았는데
그거를 동네 어디서 잡았단 말이에요. 도축장에서 잡은 것이 아니라 시골 마을 어딘가에서 잡았다고.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그걸 본 거야. 여러분 개이지 개. 도구. 지금은 그 개를 보신용으로 거의 안 먹잖아요. 물론 이제 그런 보신탕집이 있기는 하지만 거의 없잖아요. 그치? 근데 시골 출신들 옛날에 시골 분들이 개를 잡을 때, 복날에 개를 잡을 때 동네에서 많이 잡았어요. 그쵸? 많이 잡았습니다. 뭐 산에 가서 끌고 올라가서 잡고 뭐 어디 가서 많이 잡았단 말입니다. 근데 개는 도살장이 없어요. 도살장이 없다고. 근데 그러니까 개는 뭐 동네에서 많이 우리 닭도 마찬가지 아니야? 어? 우리 닭도 도살장에서 닭을 잡진 않잖아요. 집 어느 뒷칸 가서 한번 그냥 목 비틀어 잡잖아요. 그러니까 개나 닭 이런 것은 뭐 정해진 장소가 없어. 근데 소나 돼지 여기 열거된 이 축산물 가공 처리법에 열거된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축들은 꼭 도살장에 가서 잡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이 사실관계는 뭐냐면 그 당시, 이게 오늘날 법이 아닙니다. 그 당시 법입니다. 77년도에 있는 그 당시 법에는 염소는 들어와 있었는데 양은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염소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않았기 때문에 안 왔단 말입니다. 동네 사람이 뭐 짐승 시골에 있는 동네 사람이 이 가축 잡는데 뭐 이 축산물 가공 처리법 찾아보고 이건 있네 없네 찾아보고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찾아보고 이 짐승 잡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뭐 그 동네 전례적으로 내려온 관습이 있잖아요. 그치? 예, 그래서 이 동네 사람이 이 염소도 이제 보신용이잖아요. 우리 염소탕 하면서 그쵸? 이 염소를 동네에서 잡았단 말입니다. 근데 동네 사람이 지나가다가 아니면 외지인이 보다가 그걸 신고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갔는데 이 축산물 가공 처리법에는 염소는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양은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염소는 규정이 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과 염소는 크기가 비슷하잖아요. 물론 생김새는 다릅니다. 약간 다르긴 하지만 크긴 비슷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염소를 양으로 보아서 양에 관련된 이 법 규정을 양과 염소는 크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염소를 양으로 보아서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없다는 거지. 왜? 이거와 이건 완전 다른 건데. 양은 하얗고 염소도 하얗나? 염소는 하얗지 않잖아요. 그쵸? 염소는 뿔이 났잖아요. 양은 뿔이 안 났고, 그쵸? 양은 성격이 좋아요. 염소는 성격이 더럽고, 그쵸? 완전히 달라요. 이건 성질도 다르고 뭐 크기만 비슷할 뿐이지 완전 다른 개념인데. 그래서 지금은 다 못 잡게 돼 있습니다. 뭐 양이든 염소든 함부로 막 못 잡게 돼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당시 법에 규정되어 있던 수축의 중에 하나인 양 속에는 염소를 포함시킬 수 있다 없다? 포함시킬 수가 없다. 포함시키면 유추해석이다는 겁니다. 그 당시 법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었던 사건입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주민등록법을 보면 뭐 따옴표 되어 있죠? 따옴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법조문의 내용인데 여기를 쭉 읽어보면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기나 다른 사람의 재물 이득을 위하여 이를 사용하면 처벌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때 이 생성이라는 단어를 잘 보셔야 돼요. 이 생성이라는 단어와 이 사용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인가? 생성은 무슨 뜻이야? 생성은 없던 것을 새로이 창조하는 개념 아닙니까? 무에서 유를 만드는 개념 아닙니까? 사용은 무슨 말이야? 사용은 있는 것을 그냥 쓴 것뿐이야. 그쵸?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냥 이미 생성된 것을 단순히 사용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기존에 있던 것을 쓰고 있는 거야. 생성이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창조의 개념이고, 사용이라는 말은 기존에 있던 것을 그냥 단순히 사용한 개념이고, 그러니까 이 둘의 단어는 다른 개념이죠.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이걸 같은 개념으로 보아서 이 생성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주민등록법 21조 2항 제3호를 사용했다는 부분에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같은 개념이라면 갖다 써도 되지만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갖다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갖다 쓰게 되면 유추해석이다는 거죠. 그래서 요 법적 소종의 구성요건이란 말은 이 생성이라는 말이잖아요. 생성. 따옴표가 되어
되어 있잖아요. 이 따옴표가 되는 게 구성 요건입니다. 그때 조문 안에 있는 이 생성이라는 말과 요 사용이란 말은 개념 자체가 다른 용어이기 때문에 이 법조문을 이 사실관계에 적용하게 되면 유추해석이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합니다.